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엄마라서 잘해드린 것 뿐인데 그걸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질투심 많은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많은 반면 아빠에 대해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며 돈을 펑펑 쓰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답니다. 여보, 제발 돈만 쓰지 말고 일을 하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펑펑 쓰기만 하면서 살 거야. 참나, 난 어차피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 많아서 괜찮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 저희 엄만 아빠가 그럴 때마다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엄만 그 힘든 마음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며 달래셨답니다. 아빠 말도 없이 며칠 동안 외박을 할 때도 많았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돌아다니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외박을 하던 아빠를 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잡아와서는 엄청 혼내신 적도 있었어요. 야,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처자식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혼을 내셔도 아빠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이었을 때 또 평소처럼 아빠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연락이 오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빠가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던 아빠는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장례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제 여동생도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빠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찾아와선 돈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쓰는 바람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 혼자 우리 손주들 키우려면 힘들 텐데 이거라도 보태 쓰거라. 하지만 엄만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나중에 저희 결혼할 때 쓴다고 고이 간직하고선 열심히 도배공 일을 하면서 저희 자매를 키우셨어요. 도배 일이 힘들다 보니까 맨날 어깨랑 허리에 파스를 잔뜩 붙이고 사시더라고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김치에 밥만 먹어도 되고 용돈 없어도 되니까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차피 나이 먹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 저희 엄만 저희를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둘 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여동생은 평범한 회사에 취업하고 전 홈쇼핑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늘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엄마랑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여동생과 셋이서 팔짱 끼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예쁜 카페가 있으면 꼭 쉬는 날 엄마랑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되게 듬직하고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던데 아가씨 어릴 때 돌아가셨나 봐요. 그게 사실 저희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 먹고 운전하시다가 저 9살 때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랑 여동생 혼자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결혼하는 마당에 굳이 숨기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예비 사부인께서 나랑 팔자가 똑같으시네. 우리 남편도 술에 환장하는 사람이었거든. 게다가 술만 먹는 것도 아니야. 맨날 여자 끼고 돌아다니고 집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내가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면 그거 홀라당 뺏어가지 뭐야. 그런데 그렇게 술 좋아하는 양반이 결국엔 우리 아들 11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나도 혼자서 우리 애들 키우느라 참 고생 많았었지. 예비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집이랑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한테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비 사부인께서 고생 참 많이 하셨겠네. 내가 같은 일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우리 예비 사부인한테 잘해드려야겠어. 그렇게 전 양가의 허락을 받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시모랑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시모와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장 보는 내내 싱글싱글 웃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평소에 혼자 장 보러 다닐 때 딸내미들 데리고 마트에 나오는 엄마들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 우리 딸은 워낙에 성격도 쌀쌀맞고 무뚝뚝해서 말이지. 그런데 우리 딸도 안 해주는 걸 새아가 네가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구나. 어머, 그러세요? 그럼 우리 장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요 앞에서 떡볶이랑 오뎅도 사 먹고 갈까요? 아까 지나오면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마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랑 오뎅을 같이 사 먹었는데 시모가 어린아이처럼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랑 같이 시댁에 와서 같이 장 본 것도 정리하고 저녁 준비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 들어온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시모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밥을 안 해놓으면 어떡해. 나 배고프면 스트레스 받는 거 몰라? 아유,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짜증이니? 그렇게 배고프면 방금 마트에서 빵 좀 사왔으니까 그거나 좀 먹고 있던지. 아, 진짜 빵도 다 맛없는 거밖에 없잖아. 난 크림 잔뜩 들어간 빵 아니면 안 먹는다고. 도대체 이딴 걸 누가 먹어? 시누인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도 정말 철이 없더라고요. 시모가 왜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시모가 절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시모한테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어깨가 너무 뻐근하다고 하셔서 같이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시모는 그게 너무 좋으셨는지 저희 남편한테 엄청 자랑을 하시더군요. 예, 병훈아, 넌 어쩜 이렇게 천사같이 예쁜 마누라를 데려왔니?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타이 마사지라는 것도 받아보고 완전 호강하고 있다. 우리 며느리랑 같이 편하게 엎드려가지고 마사지 받으니까 아주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니가 그런데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랑 가는 게 좋은 거지. 나 혼자 가서 마사지 받으면 뭐하니? 그러다 한 번은 비가 오는 주말이었어요.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걸 보니까 파전이 그렇게 땡기더라. 그래서 나 혼자라도 파전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영 기분이 안 나지 않겠니? 반죽하려고 재료 다 준비해놨다가 나 혼자 너무 적적한 것 같아서 그만뒀다.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어머님 댁으로 갈까요? 혼자 드시기 적적하시면 저랑 같이 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힘없던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같이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모와 같이 파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수밖에 없더군요. 물론 남편도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저희 엄마는 혼자 지내셨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쓸쓸하지 않게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 많이 심심하셨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같이 나들이나 가시죠? 제가 경치 좋은 식당 하나 알아놨어요. 아이고, 자네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 내가 심심할 겨를이 없구만. 내가 사위 잘 둬서 이 나이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다니면서 참 호강하네. 남편은 평소에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정말 사위 역할을 톡톡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여동생도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했어요. 형부, 요즘에 형부 덕분에 우리 엄마 표정이 엄청 밝은 거 아세요? 엄마가 요즘에 아들 생긴 것 같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안에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시모도 저와 같이 있는 걸 워낙 즐거워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시모랑 친정엄마를 같이 모시고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모가 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요즘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같이 마트만 가도 재밌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수다만 떨어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게다가 지난번에 마사지도 같이 받으러 갔었는데 피곤한 것도 싹 풀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원래 저희 딸이 워낙 살가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러움을 많이 샀는지 몰라요. 다 큰딸이랑 이렇게 붙어 다니는 엄마도 흔치 않은데 하도 붙어 다니니까 주변에 딸 가진 엄마들이 자기 딸이랑 바꾸자고 얘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이 사부인한테도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말할 땐 시모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딱히 기분 나쁠 말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에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집 앞 공원에 같이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미야, 너 지금 뭐하니? 집이니? 아, 저 오늘 애들 데리고 친정 와서 엄마랑 같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산책하기 참 좋네요. 뭐라고? 아니, 나도 산책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 아, 어머님한테만 안 여쭤본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먼저 산책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친정 왔으니까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산책 가시는 거 어때요? 다음 주에 가자고? 아니, 산책은 지금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가면 뭐해? 다음 주 되면 산책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겠다, 얘. 됐으니까 그냥 끊어라.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평소에 다정하시던 시모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셨는데 마침 그때 명절이라 3일 중에 하루만 시댁에 있고 친정에 이틀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제 보니까 은근히 사람 차별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선 하루만 있었으면서 너희 친정에 이틀이나 가 있었다고? 어머님, 이번엔 저희 친정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리셔서 걱정돼서 좀 오래 있었던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서운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그런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아무리 널 예뻐해도 넌 그저 내 며느리일 뿐인데 내가 뭘 바라겠니? 저는 그때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자꾸 속 좁게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옷을 사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 엄마와 식사할 때 저희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이랑 완전히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옷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사다 드렸는데 입어보시더니 짜증을 팍팍 내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이건 너희 친정엄마랑 똑같은 옷 사온 거 맞니? 지난번에 사부인 입은 거 봤을 땐 엄청 세련되고 젊어 보이던데 내가 입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안 나잖니? 너 설마 나한테 똑같은 옷 사주기 싫어서 디자인만 비슷한 싸구려 옷으로 사온 거 아니야? 시모가 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저한테 짜증을 내시니까 이번엔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옷 자체는 똑같은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체형이 다르니까 당연히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좀 통통하신 편이고 저희 장모님은 날씬하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내가 뚱뚱해서 못생기게 보인다 이거야? 참나,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찬이야, 네가 봐도 할머니가 뚱뚱하고 못생겼니? 네 아빠가 할머니 살집이 많아서 네 외할머니보다 옷 입은 게 못나 보인단다. 시모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묻자 저희 아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할머니, 하나도 안 뚱뚱하고 예쁘기만 한데요? 지금 이 옷도 할머니가 입으니까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 역시 우리 찬이가 보는 눈이 있네. 아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손주가 최고다.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저희 아들을 데리고 확 방에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시모가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짜증을 부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들이 시모한테 애교를 잘 부려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사실 시모가 저희 아들을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자꾸만 저희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면서 자꾸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연락처가 있다 보니 깨톡 프로필 사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 깨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부인께서 이번에 가방 바꾸셨더라. 너 설마 너네 홈쇼핑에서 파는 가방 가져다 드린 거니? 네? 아니에요. 그거 엄마 아는 분이 안 쓰는 가방 하나 주신 거래요. 제가 저희 홈쇼핑에서 파는 거 가져다 드릴 거였으면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가져다 드렸죠. 가방이면 가방, 모자면 모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가 친정엄마한테만 사드렸을까봐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의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에미야, 너 지난주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너희 친정엄마랑 미용실 가느라 그랬던 거니? 사부인 프로필 사진 보니까 이번에 파마를 새로 하신 것 같던데 너 미용실 같이 따라가느라 나한텐 바쁘다고 거짓말한 거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혼자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 엄마 사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성격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시모가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하고 피곤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제 결혼 생활이 15년 가까이 됐을 때 어느새 연세가 많아지신 저희 엄마가 자꾸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허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 잘 때 똑바로 눕기도 어려워서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나이 먹으니까 고기가 잘 안 맞는지 조그만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 직행이더라고. 아휴, 이래서 나이 들면 몸이 하나씩 다 고장난다고 하는 건가 보다. 엄마가 자꾸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걱정되는지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이참에 병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넘겼다가 큰 병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며 병원도 안 가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안 되겠다며 저희 엄마를 억지로 병원에 모셔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사연을 보면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기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만 받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은 말로만 들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겪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 미음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뭐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는데 속 안 좋다고 자꾸 안 드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나도 널 생각해서 먹고 싶은데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다. 속은 또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먹은 것도 없이 맨날 토만 하고 입안이 다 헐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고 화장실에만 갔다 하면 설사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고 더 잘해드렸습니다. 제 여동생도 틈날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와서 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픈 엄마를 더 챙기기 시작하니까 시모의 질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사부인께서 진짜 아프신 거 맞니? 병원에서 뭐 오진한 거 아니고? 지난번에 봤을 때 멀쩡하셨잖니? 내가 봤을 땐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엄살이 좀 심하신 것 같더라. 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고 진단까지 내렸는데 무슨 엄살이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요즘에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혹시 사부인께서 고생을 많이 안 해보셔서 엄살 부리시는 건가 했지. 솔직히 말해서 난 뭐 괜찮은 줄 아니? 나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얘.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나오긴 했지만 나도 속은 다 썩어 있다고. 저는 엄마가 잘못될까봐 하루하루 불안해 죽겠는데 이 와중에도 본인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엄마의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에미야, 다음 주 주말에 나랑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가는 거 어떠니?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 한 번 더 갔다 와야지.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거 나중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참나, 시애미한테 1박 2일 시간 내는 것도 어려워? 너 지금 나랑 놀러 가기 싫어서 너희 엄마 핑계 대는 거지?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는 전혀 믿어주시질 않더군요. 시모가 이러실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만 병에 차도가 전혀 없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계속 힘들어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드셨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혜란아, 엄마 그냥 항암치료 포기하고 집으로 가련다. 항암치료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남은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좀 더 짧게 살다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나. 네? 항암치료 포기하면 갑자기 화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 그러시겠다고요? 그래, 엄만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사실 엄마가 예전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단다. 죽기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혜란이 네가 이 엄마 소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사실 저도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남은 생은 치료 대신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치료를 중단하고 저랑 남편은 휴가까지 내서 튀르키예랑 그리스를 다녀오는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서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를 구경했는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다던 그 지하 도시구나. 세상에, 이렇게 땅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그 와중에 예배당까지 갖춰놓은 것 좀 봐라. 내가 살다 이런 의미 있고 역사 깊은 곳에 와보다니 정말 감격스럽구나. 그 후에도 빌립보 유적지와 사도 요한 기념교회 등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저희 엄만 몸이 힘드신데도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다 담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새기고 가려고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한 지 3일째 되던 날 시모가 저한테 깨톡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부인이랑 해외여행 갔다더라. 난 여행도 한번 안 데려갔으면서 치사하게 너희 친정엄마하고만 가는 거니? 어머님,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다뇨. 지난번에 저희랑 강원도로 놀러도 가고 제주도도 갔었잖아요. 참나? 그것도 여행이라고 하냐?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너희 친정엄마 말기암이라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지? 말기암이면 병원에서 치료하느라 바쁠 텐데 그렇게 한가게 여행이나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 포기하시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서 여행 온 거예요. 저희 엄마 언제 세상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그 소원 정도 들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후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누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의 한국 도착 날짜를 알고 있었던 시모였어요.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시애미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친정엄마만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 지금 네 엄마만 엄마고 난 동네 아줌마라 이거야? 데려갈 거면 나도 데려가야지. 왜 나만 쏙 빼고 가냔 말이야? 세상에, 저희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서 갔다는데도 끝까지 이러시는 걸 보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분에 찬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나마 항암 치료로 조금이나마 시간 벌어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치료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항암 치료 포기하고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평생 소원이었던 성지순례 여행도 해보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다 온 거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러면 믿을 줄 알고? 너희들이 나만 따돌리고 너희 친정엄마만 모시고 갔다 온 거잖아. 난 솔직히 사부인이 말기암이라는 것도 못 믿겠다. 내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시모 때문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하기도 전에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이 나서서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외할머니 진짜 아프시단 말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엄마 아빠가 소원 들어드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냐고요. 할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할머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할머니라고도 안 불렀을 거예요. 시모가 제일 예뻐하던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화를 내니까 시모가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찬이야,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면서 이럴 땐 당연히 네가 이 할머니 편을 들어줘야지. 싫어요. 할머니가 이유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젠 아픈 우리 외할머니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시니까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실망이라고요. 뭐? 실망? 찬이야, 아니, 너까지 이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필요 없어요. 전 할머니만큼 외할머니도 좋아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말도 안 믿으시잖아요. 전 그렇게 남의 말도 안 믿고 고집만 부리는 할머니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저 사랑하지도 마시고요. 저 손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도 앞으로 할머니 안 볼 거니까요. 저희 아들이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자 시모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애미야. 사부인께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니? 최장한 말기였다는 게 진짜였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자기 엄마가 안 말기라고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휴, 난 설마 했지. 사부인을 마지막으로 뵀을 땐 건강해 보이시길래 그냥 엄살 부리는 건 줄 알았다. 췌장암 걸린 게 진짜라고 해도 그냥 초기인데 말기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 게다가 이번에 항암 치료도 그만뒀다길래 몸이 좋아져서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몸이 아프셨다는 게 사실이었다니.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도 시모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아무리 질투심이 많아도 그렇지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못한 것도 아니고 딸처럼 잘했었는데 아픈 저희 장모님 좀 더 신경 쓰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냐고요. 남편까지 화를 내니까 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미안하다. 난 정말로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사부인께서 나랑 나이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아직까진 건강하신 줄 알았지. 요즘에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부인께서 벌써 그런 큰 병을 얻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어머님, 저는요, 차라리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어머님은 제가 어머니만 따돌리고 저희 친정엄마랑 재밌게 놀고 싶어서 여행 갔다 온 줄 아시죠? 아니요. 저 이번에 여행 가서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구경하려고 하는 엄마 모습 보고선 울컥하고 밤하늘의 별자리 하나까지도 눈에 담으시려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요. 미안하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사부인만 챙기고 싶어서 말기암이라고 거짓말하고 날 따돌리는 줄 알았어. 아휴, 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해 죽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 나이 먹고 노망이 났나 봐. 나 같은 건 그냥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다고.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속 좁은 내 잘못이니까 더 이상 난 신경 쓰지 말고 사부인 많이 챙겨드려라. 그럼 난 이만 간다.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조용히 뒤로 돌아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란아, 방금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시네.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찾아간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친정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죽을 끓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내가 사부인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너흰 평일에 출근하느라 바쁘니까 나라도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손수 끓인 죽을 숟가락으로 다 떠주시면서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그동안 사부인께서 진짜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희 며느리한테 참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롭게 살고 딸이랑도 살갑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저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현명해져야 되는데 저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과를 하시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딸들은 둘 다 살갑다 보니까 전 많이 웃으면서 지냈는데 사부인께선 하나 있는 딸이 무뚝뚝하고 쌀쌀맞으니 기댈 데도 없었겠지요. 물론 우리 사이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딸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한테 사랑도 듬뿍 주시고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요즘에 절 더 많이 챙겨서 섭섭해 하셨을 것도 잘 압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딸을 예뻐하셨던 만큼 섭섭한 마음도 더 크셨겠죠. 아유, 아닙니다. 딸이 시애미보다 친정엄마를 더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데 보태주는 거 하나 없었으면서 사부인이랑 똑같이 챙겨주길 바란 제가 잘못이죠. 게다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는데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괜한 질투심만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좀 늦긴 했지만 제가 이제라도 사부인 곁을 지켜드려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부인이랑 친구처럼 지내면서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내시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미야, 나 그렇게 해도 되겠니? 너랑 사부인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엄마가 인자하게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딸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 평소에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사부인이랑 같이 있으면 소소하게 옛날 얘기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야말로 사부인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그게 정말이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한가 했더니 다 사부인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질투심 때문에 절 의심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셨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사랑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엔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지내며 저희 엄마 곁을 계속 지켜주시더라고요. 친정에 가보면 시어머니가 항상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저희 엄마 주무실 때 이불까지 덮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이서 근처에 나들이도 가시고 사진도 참 많이 찍으셨어요. 엄마,
오늘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집 앞에 산책하고 오셨다면서요? 아까 어머님이 엄마랑 같이 산책할 때 찍은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사부인께서 너한테 자랑할 거라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 아휴, 요즘에 내가 사부인 덕분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게다가 어찌나 날 챙겨주시는지 내가 감기라도 들까봐 옷도 아주 따뜻한 걸로 다 입혀주시더라. 어머, 진짜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하긴 어머님이 최근에 질투 때문에 저한테 좀 툴툴거리긴 하셨어도 원래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얼마 전에 내가 자다가 깼는데 사부인이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 다니시는 걸 보고 내가 엄청 깜짝 놀랐었단다. 나 잠 깨울까봐 매번 그렇게 발소리도 안 내고 걸어 다니셨던 거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만 허락된다면 두 분이서 평생 저렇게 오순도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혜란아, 아무래도 난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구나.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마. 너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앞으로 잘해드려라.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비슷한 세월을 겪어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제일 잘 안다. 그 와중에 너희 시누이한텐 외면받으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야. 엄마, 알았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 고맙다. 이제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소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나중에 꼭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엄마,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 힘도 없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저희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 식구들 모두 다 슬퍼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슬퍼한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엄마랑 지내면서 정이 많이 드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질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즉에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걸. 내가 너무 못나서 그렇게도 못하고 사부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구나.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동안 어머님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우셨대요. 저희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참 가슴이 아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이야, 너 앞으로 할머니 미워하면 안 돼. 할머니가 잠깐 질투심에 나쁜 행동도 많이 하셨지만 원래 안 그런 분인 거 너도 알지? 그리고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널 제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넌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 알았지? 그러자 저희 아들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건지 절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할머니, 저랑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설렁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시더군요. 뭐? 너 이제 할머니 안 본다면서 나 같은 할머니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니? 그건 그냥 그날 하루만 안 본다는 거였죠. 제가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안 보고 살아요? 날 제일 사랑한다고? 너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저 배고프니까 얼른 가요. 네? 빨리 할머니랑 맛있는 설렁탕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먼저 애교를 부리며 다가가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그제서야 밝게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시어머니가 더 웃으실 수 있게 예전보다 더 많이 시어머니를 챙겨드렸어요. 이제는 친정에 갈 일이 없으니 시댁에도 2배로 더 많이 찾아가고 시간 날 때마다 시어머니랑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했는데 이젠 시어머니도 시누이는 딸로 생각 안 한다며 그냥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본인만 빼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걸려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실래요?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이고,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상관없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냥 국내 여행도 상관없다. 원래 여행은 어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니. 그래요? 근데 왜 지난번엔 저랑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강원도랑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여행 간 적 없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국내 여행은 갔었는데 해외여행은 안 갔다 이거지. 그런데 그땐 그냥 내가 심통나서 그랬던 거고 난 그냥 국내 여행도 좋다. 너희랑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여도 상관없어.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저희랑 같이 있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달쯤에 시어머니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설레시는지 벌써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여행 갈 때 이런 옷 입고 가면 어떨 것 같니?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이런 화사한 옷이 잘 어울렸었거든. 어머,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머님이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저 그거 보고 완전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어머머, 아이 미스 코리아는 무슨. 너 자꾸 그렇게 나 띄워주면 나 진짜인 줄 안다. 저는 민망해하면서도 쑥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미스 코리아 같았다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셨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꽃다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 말고도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자녀분들께서 이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최대한 잘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들께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길 바라시는 것뿐이랍니다. 그 정도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저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한 제 여동생도 저희 친정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짧지 않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